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붉은 구독 버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푸시큐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시 한 편 암송과 $1 환율 한 달 만에 장중 1,400원 밑돌아 내용과 금융문명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있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리니 참으로 코로나와 전쟁과 인플레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이태원 참사까지 또 생겨가지고 온 국민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고통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광부 2명이 10일 만에 믹스커피를 18개 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또한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반가운 뉴스는요, 환율이 한때 1,500을 갈 것이다, 1,600을 갈 것이다, 1,700을 갈 것이다, 아주 공포와 공포 속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뭐 한 달 이상 전에부터 1,400에서 1,450까지 오르고 해서 아주 전전긍긍했는데 드디어 1,4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18원이 내렸고요. 오늘도 또 17원이나 급락해서 원화 가치가 이제 상승한 거죠. 달러가 조금 약해진 거죠. 1,381.00원에 마감해서 프로로는 1.2%가 달러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일본 JPY도 1.15 하락, 유럽 연합도 1.16 하락, 중국 CNY도 1.61 하락, 영국 GBD도 1.07 하락, 호주 AUD도 1.18 하락, 캐나다 CAD도 1.15 하락, 뉴질랜드 NZD도 1.12 하락으로 전 주요 환율이 다 마치 하락을 해서 뭔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락이 오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원화 가치가 급등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오는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10월 실업률 3.7%가 9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도 연준이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 금리 0.75포인트를 인상, 4번이나 인상했었죠. 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고용시장을 냉각시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돼 앞으로 과도한 긴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러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6개 나라가 어디에 든 건요.
유럽 EUR, 일본 JPY, 영국 GBP, 캐나다 CAD,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은 이날 110.43을 기록하면서 전일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0.28. 그러나 어제 많이 하락해 가지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달러 선호 경향이 누그러진 다른 또 이유로는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도 또 이유라 합니다. 그래,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에는 급격히 환율을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와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선고하고 나니까 좀 제로 코로나를 좀 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망이 좀 해소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그 공포와 탐욕 지수는 극도 공포에서 또 공포에서 또 보통에서 욕심 쪽으로 기울어서 58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관적이던 모건 스탠리는 비관적이고요. JP 모건은 항상 또 희망적인 주가 전망을 했는데 요즘은 비관적인 모건 스탠리가 아주 또 돌변해 가지고요. 앞으로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죠.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뭘 압니까만은 기사들 종합해 보니까 더 우세할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기관 투자들은 많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경험이 없는 단타하는 공포에 떠는 개인들은 또 많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여유자금 있으면 꼭 매수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어디 포럼 가서 조찬하면서도 주위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도 반타작이 났다.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여유자금 있으면 좀 10주든지 100주든지 이렇게 최저점에 있을 때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음 주에 화요일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꼭 몇 주씩이라도 여유 자금 있으면 매수하십시오. 분명히 아마 6개월 전후 가면은 상승이 딱 보일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알겠습니까 하는 오랫동안 경험에 의한 그런 제 나름대로 상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을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 길다. 폭락이 지금 1년 정도 되는데요. 작년 11월부터 폭락해 갔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상승을 하면 또 몇 년 상승할 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펀드 투자를 2000년 10월 8일인가 합격하고요. 다시 더 이왕 시작한 거 증권 투자 자격증을 11월 28일 날 제가 시험지를 마감하고 딱 합격할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이 생겨서 제가 양 한마디 한 줄로 썼던 글이 바로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제가 이 어구를 제가 창조했습니다. 그 후로 제 서재에도 붙여져 있습니다.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출TV 설립 취지 1. 산포 연애 결혼 출산포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아십니까? 일본은요, 3명당 1명이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많이 좋은 일든지 안 좋은 일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참으로 저같이 나이가 좀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젊은 청춘들이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저도 자식 셋 아들 둘 딸 키우면서 그렇게 그때 당시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그 자식들 키우는 재미가 한 번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면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러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이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들은 헌신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주 5일제가 와 있습니까? 주 6일제. 현대자동차는 여름 휴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현대자동차로 발전하도록 저희들도 벽돌 한 장씩 쌓았습니다.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출TV 설립 취지 아까 했죠. 1. 산포 연애 결혼 출산포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100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정말 젊은이들은 60, 70이 언제 올지 가마득할 겁니다.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수가 재앙이 됩니다. 살기 싫어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고요. 고독사가 일본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금융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주녀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출TV 투자 원칙.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실례했습니다.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도 수입의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 100만장자 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3.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 3년 수익률 비교와 배당에 대해서 연배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7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그때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폭등할 때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년 동안에 43%가 상승하고 배당은 매년 2.45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 2위지만은 금년 1월 27일 새로 상장해서 비교 기록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 34% 배당 1.65, 삼성바이오는 232%까지 폭등했습니다. 배당은 없습니다. 네이버 99% 0.21, 현대차 45% 2.66, 삼성 SDI 158 0.17, LG화학 101 1.95, 기아 103 3.92, 카카오 199 0.07, 3년 상승률 평균 106.08, 1년 평균 36.36, 배당 평균 1.31. 미국 애플 3년 261, 배당 2.2, 마이크로소프트 3년 81, 배당 3.6, 구글 78, 아마존 42, 테슬라 1682, 버크셔의 53, 페이스북은 메타랄려 마이너스 12 이상 5종목은 배당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105 0.09, TSMC 121.2, 배당 2.21, 비자 21, 배당 0.78로 테슬라는 하도 폭등을 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형 5위 시가총액인데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없을 거예요.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우리보다 낮은 3년 66.32, 1년 22.11이나 테슬라를 포함하면 우리보다 높습니다. 3년 144.70, 1년 48.23이고요. 1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은 배당이 없다 보니까 0.89입니다. 코스피 1년 평균 수익률 8.57, 코스닥 9.87, 다우지수 9.27, S&P 500 13.33, 나스닥 17.25, 평균 11.65에 한국, 미국 배당 평균이 1.1이니까요. 12.75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의 평균 우리가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해놓으면 평균 한 35에서 40인데 저는 15%를 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평균하면 한 1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0년, 21년 3년간 연금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을 비교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1년 평균 수익률로 나눴을 때 2022년 4월 18일, 금년 4월 18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은행에는 1년 수익률이 연금저축이 1.35인데요. 우리나라 회사원들 퇴직연금이 89%가 은행에 잠자고 있습니다. 묻어놨습니다. 왜냐? 1.35%면요. 보통 물가가 한 2%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한 30%는 까먹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도 1.59%밖에 안 되고요. 생명보험도 1.81인데 펀드, 주식은 13.73, 6배입니다. 6배.
우리가 금융문명 탈출해서 주식을 직접 투자보다는요, 자기 연금부터 챙겨가지고 제대로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 최우선 급상무입니다. 우선 10년에서 30년, 40년 장기 투자할 자금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는 복리 폭발력,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복리 폭발력은 원자탄보다도 더 강하고 무섭다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만약에 첫 돌에 우리 자녀손들한테 100만 원을 72 법칙에 의해서 연복리 15%면은 4.8년이 걸리는데 계산이 작게 좀 늘려서 5년으로 보겠습니다. 5세, 5살 때 100만 원이 이제 5년마다 더블로 하니까 20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10살 때 400, 15세 800, 20세 1600, 25, 3200, 30, 6400, 40, 35, 1억 2800, 40, 2억 5600, 45세 5억 1200, 50세 10억 2400, 55세 20억 4800, 60세 40억 9600, 65세 81억 9200, 70세 163억, 75세 327억, 80세 655억, 85세 1310억, 90세 2620억, 95세 5242억, 100세 1조 485억. 다우지수, 대표적인 미국 지수 다우지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6년 40.96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철도 지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40.96에서 1만까지 포인트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을 걸렸냐 아세요? 1세기 넘는 104년 걸렸습니다. 그때는 수공업 아주 제조업이고 회사가 적은 회사였죠. 그 후에 1만에서 2만까지 도달한 데는 6분의 1, 1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공장이 기계화되어 가고 더 인터넷이 나오고 다 빨라졌죠. 그 다음에 2만에서 3만 도달한 데는 그 5분의 1도 안 되는 4년이 미처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이제 로봇, 모든 것이 데이터, 카톡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 이제는 의료, 바이오, 헬스, 반도체, 하도 첨단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끌면 너무 큰 돈이 돼가지고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좁니다. 유니콘 기업이라 가지고 처음 창업해서 한 10년 있다가 상장하면 1조 기업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국과 한국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 증식이 아주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조단위 얘기했습니까? 억인데 지금은 큰 기업들은 다 조단위입니다. 이익도 삼성전자한테 1년에 60조 원 이익이 나오고 막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 가진 사람만이 부자입니다. 빌딩 60층짜리 그거 임대료 보증금 빼고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순수하게 현금 아닙니까? 황금성이 있고요. 그래서 세계 부자들 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자들 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부동산은 일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가만 보면 됩니다. 불란서가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를 하는데 155년이 걸렸고요.
일본은 한 40여 년 조금 못 걸리는데 우리는 약 25년밖에 안 걸린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일본보다 한 수명이 한 살 정도 더 늦은 것 같은데 곧 일본을 초월해서 세계 최고 장수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다 그럽니다. 초고령을 왜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100세, 120세를 살게 되면은 첫째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고독. 이런 걸 생각해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적은 돈으로 연금저축, 노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19년 동안 연준 의장을 한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무섭다고 얘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수익률. 그러나 부자를 잡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내가 뭐 안채가지고 뭐 샀다 팔았다 뭐 차트가 어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15번의 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나는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하십시오. 내 재산의 순자산의 99%는 11살부터 투자해서 팔지 않는 주식이 50대 이후에 복리 폭발력으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현금을 꼭 보유하십시오.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생활비와 급전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지 마시고 그때 그 여유자금으로 저가 폭락할 때 매수하십시오. 세 번째는 낙천주의와 편집증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날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자산 증식 즉 주가는 따라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원리를 믿고 그저 닥치고 묻어놓고 기다리십시오. 자, 워렌 버핏의 마지막 명언 두 마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분도 쳐다보지 마라.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순수하게 11살부터 투자해서만이 세계 최고 갑부가 됐습니다. 이분한테 배우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쟤한테 배우실랍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90%는 워렌 버핏한테 배운 거고요. 두 번째 존니 데프한테 커피 먹지 말고 자동차 팔고 사교육비 줄여서 부자 되라고 한 얘기는 또 존니 데프한테 배웠습니다. 거기에 저는 공감을 많이 한 100%는 아니지만 7, 80%는 합니다. 우리 철학을 가지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상식적으로 편안하게 장기 투자해서 꼭 노후 준비하시고요.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으로 행복한 삶을 함께 같이 살아갑시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